많은 분들이 이 지표를 켜두고 많이 차트를 확인하시죠.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설명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볼린저 밴드는 효과적인 보조 지표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볼린저 밴드가 무엇인지 아셔야만 이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저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 닿으면 어떻다더라, 이 정도만 이해해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정보를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서 실수로 매매를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움직이는 범위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차트는 총 3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중간에 있는 노란 선이 중심선인데요. SMA,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가 있고요. 하단 밴드가 있습니다. 중심선을 기점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차트가 그려지죠. 중심선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죠. 상단과 하단 밴드는 중심선에서 표준편 차만큼 위아래로 그려진 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밴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과매수 혹은 과매도 구간이죠. 그러면 매매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밴드 자체가 좁아지는 수축, 하나는 밴드가 넓어지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스퀴즈 전략입니다. 폭발적 움직임을 노리는 전략이죠. 스퀴즈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는 시장이 조용한 상태인데 곧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상하로 좁아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밴드가 좁아질수록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밴드가 좁아지고 상단으로 움직이는데 거래량도 많다면 폭발적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반대로 하단 밴드를 돌파하면 하락 추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밴드 터치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등을 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수 상태, 하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단에 닿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단에 닿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에 스퀴즈 전략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거래량 캔들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볼린저 밴드의 폭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밴드 터치 전략은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으면 매수 기회, 상단 밴드에 닿으면 매도 기회로 활용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단 밴드에 닿으면 상승, 상단 밴드에 닿으면 다시 하락이 반복됩니다. 이 구간을 잘 이용한다면 지속적인 수익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중심선 반등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잘 확인하세요. 이 중심선은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선에서 반등하면 추세 지속, 돌파하면 추세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조정받다가 중심선에서 반등하면 추세 지속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중심선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초만 알고 있더라도 눈뜨고 상승을 놓치거나 그래도 마이너스 보는 일은 막을 수 있겠죠. 이 차트도 보시면 노란색 선이 묘하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즉 노란색 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혹은 노란색 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죠. 바로 이게 중심선이 강한 지지와 저항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절대로 단독 사용은 금지하세요.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강도를 확인하는 보조지표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ACD, RSI, 거래량 등 다른 보조지표를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거짓 신호에 주의하세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항상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돌파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캔들 패턴과 거래량을 함께 확인하라는 것이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같은 경우 상하단 밴드 터치만으로 매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밴드를 따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확실한 다른 분석이 필요하겠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 훌륭한 보조지표이긴 하나 역시나 흐름과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볼린저 밴드와 함께 다양한 지표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추세를 말씀드리죠. 단순히 포지셔닝을 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계셔야 배우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쓰고자 하신다면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판단력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해서 확실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